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자본시장의 주요 공시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공시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MBN의 한규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은 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이 내용인데 최근 한국거래소의 이 상장 유예 이 결정에 따른 이 상장이 유예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제도가 가진 허점을 악용해서 이 기업 산약군들은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죠? 네, 최근 메디콕스 주식 10주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가 메디콕스의 전환사채 처분 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이 지난 27일 한국거래소는 메디콕스 전환사채에 대해 상장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법부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상장 유예를 결정하는 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거래소의 상장 유예 결정을 이 전문가들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금 보는 건데 네. 그 이유가 뭐죠? 네, 거래소가 상장 유예 결정을 내리는 건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사실 이 상장 유예 결정이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법조계 전문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이 사법부를 앞질러서 사실상 가처분에 준하는 상장 유예 결정을 하는 건 제3의 채권자와 주주들의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법부를 무시한 한국거래소의 오만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전문가는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도 아닌 소송을 건 당사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에 한국거래소가 너무나 성급히 상장 유예를 결정하는 건 과도한 사적 계약의 남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 기업의 주식을 10주만 보유해도 그러니까 이 소액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서 기업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긴데 네. 여기서 이 제기된 소송은 이 소송을 건 당사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상장 유예가 되면 사실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46조를 근거로 메디콕스에 일방적으로 상장 유예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 결정은 아직 내려지기 전인데 거래소가 결정을 내려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맞는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도 사실상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주 발행을 금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국거래소가 독단적으로 신주에 대해 상장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네. 가처분 신청이 이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이 미리 상장 유예가 되면 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피해 상황은 어떻죠? 네, 한국거래소의 이번 결정으로 메디콕스 전환사채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정해너스 1호 투자조합까지 금전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주식을 매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조합이 현재 투자한 이 투자금은 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네, 물론 정해너스 1호 투자조합이 주식 전환 대신에 이제 회사의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 신주 상장이 계속 지연되면서 이 사채권자들이 전환 대신 조기 상환을 청구하게 되면 문제가 또 커지게 됩니다. 다시 상장사의 파산과 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는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까지 피해가 번질 수 있어서 이번 상장 유예 결정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가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해너스 1호 투자조합의 이 피해도 상당히 적지 않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 해당 투자조합의 입장은 어떻죠? 우선 정해너스 1호 투자조합은 상장 의무 불이행으로 메디콕스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요. 네. 조합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 규정 제46조에 대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향후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상장 유예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규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헌법 소원까지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거래소의 이러한 상장 유예 제도가 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후에 이 또 다른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소권 남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상장유예 결정과 관련해서 메디콕스뿐만 아니라 이 소니드와 아우딘 퓨처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네.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제기한 소액주주는 한 주 또는 10주만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소액주주는 가처분을 제기했을 때 상장을 유예하는 한국거래소의 관행을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전환된 주식을 상장시키지 못하도록 시간을 끄는 등 명백한 속권남용의 소지가 큰 상황입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서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를 넘어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즉 거래소의 실무 관행을 악용해서 상장사를 압박한 뒤 상장사가 이에 응하도록 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소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소액주주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상장 유예 결정을 내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상장사와 투자자 그리고 주주는 큰 피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사건에서 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한국거래소가 이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46조를 근거로 해서 일방적으로 이 상장 유예 결정을 내렸다라는 건데 네. 상장사에게 이렇게 부당하고 불리한 신의성실 원칙에도 또 반하고 이 네. 공정성 측면에서도 이 약관 규제에 관한 이 법률에도 위반할 요지가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관련 또 이런 판례가 있을까요? 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제46조에 대한 즉 상장 유예 결정과 관련한 유사 판례가 이미 많은데요. 법률 위반으로 상장 폐지 결정 무효라고 판결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먼저 대법원에서 2007년에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예 결정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해당 판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유가증권 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상장회사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의한 상장 폐지 혹은 상장 폐지 결정은 사법상 계약 관계를 해소하려는 한국거래소의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후에도 비슷한 판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네. 2019년에는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다음 이 한국거래소에 그 신주의 상장 신청을 했는데 한국거래소가 소액주주들에 의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으로 상장 유예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위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고 또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봤습니다. 또 상장 신청 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이러한 판례를 보면 이미 법원에서 이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예 결정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 한국거래소의 이런 개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도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판례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약관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제46조 상장규정은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는 상장사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이 상장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해 공정성 측면에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자본시장 업계 전문가들은 이 한국거래소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거래소 입장은 어떤가요? 네, 한국거래소는 해당 규정은 향후 주식에 대한 이 권리 제한이 걸릴 경우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주 발행이 가능하고 상장만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 말처럼 이 해당 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신주 발행이 가능하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재산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을 내놓은 거네요. 네, 물론 한국거래소에서 말한 것처럼 신주 발행은 가능하고 상장만 유예가 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상장이 되지 않으면 이 돈으로서 가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주 발행만 된 상태를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장법인의 존폐로 인해 더욱 많은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상장 유예 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은 공익적 관점의 규정인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